안녕하세요, 짐스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의 영상이네요. 얼마 전 제가 인생 첫 차, 바로 기아의 2022년식 더 뉴 레이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처음으로 자동차 리뷰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 레이는 베스트 셀렉션 트림에 8인치 내비게이션과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한 모델이며 색상은 아스트로 그레이입니다. 베스트 셀렉션 트림은 레이의 3가지 트림 중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 몇 가지 인기 옵션을 더해서 2021년 10월부터 출시한 새로운 트림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현대의 캐스퍼 출시에 대항하고자 만든 사양인 듯 하네요. 아스트로 그레이 컬러는 22년식,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에 새로 추가된 색으로 검은색이나 흰색은 너무 흔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다른 색상을 고르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만족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상당히 좋네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레이의 가장 큰 특징은 실내 공간의 최적화를 위해 국내 경차 규격의 한계까지 맞춰 만든 박스카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여기에 90도 가까이 열리는 앞좌석 문과 후측면에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서 편의성을 대폭 늘렸죠.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좁은 골목을 돌아다니는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2년식부터는 레이도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 일명 즐 로고를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새 로고의 디자인이 조금 웃기기도 했는데요. 점점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이제는 상당히 깔끔하고 잘 어울려 보이네요. 앞뒤 전조등은 모두 전구를 사용하며 사이드 미러의 LED 사이드 리피터는 레이의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일 옵션을 넣으면 등하류의 디자인이 바뀌고 LED 주간 주행등과 뒷유리 위쪽에 보조 제동등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조등이나 후미등의 디자인만 바뀌고 속은 벌브 타입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매력을 못 느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휠은 15인치 전면 가공 알루미늄 모델이며 이는 베스트 셀렉션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옵티모 A724이며 사이즈는 175에 50R 15입니다.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적용되는 스마트 키는 3버튼 타입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며 앞좌석 양쪽 손잡이의 버튼으로 문을 열고 잠글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보면 높은 실내 공간에 맞춘 넓은 면적의 유리창 덕분에 정말 광활한 느낌이 듭니다. 좌석에 앉으면 머리 공간이 한 뼘 넘게 남는 정도라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물론 뒷좌석에 앉아도 상당히 탁 트인 느낌이죠. 레이는 앞쪽 엔진룸이 짧은 대신 대시보드가 안쪽까지 깊게 들어오는 디자인이어서 앞쪽에 대시보드 커버를 깔고 몇 가지 물건을 수납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운전대는 주 사용자층을 고려하여 핸들 부분이 좀 얇은 편입니다. 왼쪽에는 볼륨이나 통화 버튼 등 미디어 관련 버튼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계기판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왼손 방향지시 등 레버에는 오토라이트 기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오른손 레버로는 뒷유리 와이퍼까지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운전대 왼쪽에는 핸들 열선 버튼과 ECS 버튼, 그리고 옵션으로 넣은 드라이브 와이즈에 포함된 차선 이탈 방지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들어간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은 계기판 안에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는 수동으로 위아래 높이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타코미터와 연료 게이지는 바늘 방식이며 가운데 속도계와 운전 관련 설정은 액정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장 아쉬운 건 레이에는 수온계는 따로 없고 엔진에 이상이 생길 시에 뜨는 경고등만 있네요. 운전자석의 창문 버튼은 모두 전자동이며 운전석 창문만 상하향 모두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사이드미러 각도 조절 및 접고 펴는 버튼이 있는데요. 레이에는 문을 잠그고 열 때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발 쪽에는 엑셀과 브레이크, 그리고 풋브레이크 방식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레이는 모든 트림이 다 풋브레이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경차 규격 안에서 최대한 실내 공간을 뽑아내려면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를 센터 콘솔보다는 발 쪽으로 빼는 게 더 유리해서 그런 듯 합니다. 천장에는 실내 등과 선글라스 수납 공간이 있으며 안쪽은 부드러운 천 재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만 닫으면 뒷좌석을 모두 비춰주는 컨버세이션 미러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뒤에 태운 아이들을 확인하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룸미러는 하이패스 일체형의 ECM 룸미러이며 이건 역시 베스트 셀렉션 포함 사양입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유보, 현재는 기아 커넥트로 이름이 바뀐 기능의 버튼과 SOS 버튼, 하이패스 관련 버튼들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레이는 기아 커넥트 기능들 중 스마트폰 연동 기능들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선 업데이트 등 소프트웨어 관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의 가장 상단에는 일체형 8인치 미디어 화면이 있으며 이것과 함께 후방 모니터 기능도 베스트 셀렉션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각종 미디어 및 차량 설정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제가 추가한 8인치 내비게이션 옵션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단부에는 공조장치 버튼들과 유리 열선 버튼, 시동 버튼, 그리고 기아 레버도 이쪽에 함께 있습니다. 덕분에 조수석 사이의 공간을 탁 트이게 하는 건 좋은데요. 다만 기어봉은 요새는 거의 보이지 않는 스텝 게이트식이어서 처음에 조금 적응이 필요합니다. 하단부에는 작은 수납함과 앞좌석 열선 버튼, 미디어 USB 단자와 12V 시거잭 단자가 있습니다. 시트는 성인 남성이 앉아도 여유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헤드레스트는 최대한 뒤로 밀어도 살짝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이며 각도 조절도 안되기 때문에 앉아있다 보면 약간 거북목이 되는 듯한 느낌이어서 좀 아쉽네요. 슬라이드 도어 때문에 오른쪽 B필러가 없는 만큼 조수석의 안전벨트는 오른쪽 어깨 옆에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레이에는 여기저기 수납 공간이 많은데요. 먼저 앞좌석 천장에 그물망으로 막아놓은 깊은 공간이 있으며 운전대 왼쪽에는 동전등을 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조수석에는 글로브 박스와 함께 위쪽에 수납 공간도 있고 센터 콘솔 가운데에도 슬라이딩 방식의 작은 서랍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최상위 트림으로 가면 조수석 아래 부분과 뒷좌석 오른쪽 발 부분에도 숨어있는 수납 공간이 추가된다고 하니 정말 실용성은 대단하죠. 뒷좌석은 3인승이고 가운데 자리를 위한 헤드레스트까지 있는데 사실 가운데는 많이 좁기 때문에 2+1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가운데 좌석을 위한 안전벨트는 천장에 달려 있습니다. 앞뒤로 최대한 공간을 터놓은 만큼 뒷좌석을 최대한 밀어놓으면 경차라고는 믿기지 않는 앞뒤 공간이 나옵니다. 조수석을 완전히 뒤로 밀어놓아도 무릎과의 사이가 거의 한 뼘 가까이 남네요. 조수석 아래쪽에는 안전벨트 설치를 위하여 오른쪽 하단이 살짝 튀어나와 있지만 워낙 뒷좌석이 여유로워서 앞좌석 시트 아래에 발을 놓는 공간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시피 합니다. 슬라이딩 도어의 손잡이와 창문 손잡이는 보통 B필러가 있을 법한 위치에 붙어 있으며 오른쪽 C필러 아래쯤에 뒷좌석을 위한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안전벨트 홀더도 있어서 잡소리 없이 안전벨트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앞좌석 컵홀더와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 버튼과 12V 단자가 있습니다. 뒷좌석은 어깨 쪽에 있는 레버를 이용하여 6대4로 접을 수 있으며 많이들 아시듯 뒷좌석과 조수석은 90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운전석은 앞으로는 반만 접어지고 뒤쪽으로는 180도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펼 수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예정인 레이 부분 변경 모델에는 아마 캐스퍼처럼 운전석도 앞으로 90도까지 접히는 옵션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뒷좌석의 특성상 트렁크 자체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으며
오른쪽에는 작은 램프가 있습니다. 원래는 벽에 붙어있는 방식이 아닌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손전등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2020년식부터 원가 절감 때문에 이렇게 출시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스티로폼 칸막이 공간이 있으며 그 아래 커버를 열면 또 다른 수납 공간이 나오고, 이곳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대신 차량 기본 탑 제품인 전동 공기 펌프와 타이어 리페어 킷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느껴본 레이의 실제 주행 느낌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레이는 도심 운행에 최적화된 차 같아요. 흔히 말하는 딱 시티카 같은 성격이랄까요? 속도나 가속력은 물론 아무래도 경차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차보다 많이 느리고 좀 버벅대는 면이 있어요. 특히 이런 조금이라도 언덕을 올라갈 때 좀 힘이 많이 딸려서 뒷차가 조금 난감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좀 들긴 해요. 하지만 평지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크게 운행하는데 이상하게 부담이 많이 된다거나 무리가 많이 갈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의 박스카 형태 때문에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코너를 돌 때 휘청휘청거리거나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예전 레이 출시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제어 장치나 안정 장치가 좀 부족해서 많이 휘청거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이런 코너 돌 때. 그치만 점점 엔진 같은 것에 안전 장치가 추가되고 조향 장치도 많이 보완이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최근 연식의 레이를 타보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은 이런 코너를 돌 때 뒤뚱거리거나 롤이 심하다거나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없진 않지만 예전에 비해 비교적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대신에 이런 코너를 도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차에 무리가 간다거나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안전장치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속도를 확 줄여버립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없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런 엔진에 힘을 확 제어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더 추가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사실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 차를 가지고 그렇게 와일드하게 막 세게 밟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할 뿐더러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진짜 내리막에서 경사를 확 쏘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예전에 비해 이런 코너를 돌 때 차가 확 쓸려서 넘어질 것 같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안전장치 같은 게 다 구비되어 있고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해놓은 상태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경차가 원래는 생각보다 그렇게 연비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출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만큼 더 세게 밟게 되고, 그럼 더 RPM이 높아지면서 연료를 많이 쓰겠죠. 게다가 레이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박스카 형태다 보니까 모닝이나 이런 스파크에 비해 훨씬 더 연비면에서 불리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연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실제로 몰아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조금
운전을 좀 천천히 하는 타입, 흔히 말해서 약간 선비같이 하는 타입이라서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 바로 출퇴근 길인데요. 편도 8km의 도심 속 길을 가거든요. 그렇게 탔을 때 연비가 대략 12에서 한 높으면 14? 이 정도로 찍히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 연비 10이나 나올까? 공식 사양은 13인가 12던가 그런데 실연비는 조금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뭐 12, 14 이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고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높게 나오면은 한 16에서 18 정도 나오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잘 나온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연비가 뽑히는 게 20년식, 21년식부터 이런 구동계 쪽에 뭔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비에 대한 걱정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해도 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저렴한 경차하고 실용성 위주로 만든 차다 보니까 방지턱이나 이런 도로의 홀 같은 걸 밟을 때 역시 다른 차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방지턱을 넘을 때 넘는 순간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방지턱에서 내려올 때, 그때 등 쪽으로 조금 충격이 오는 편입니다. 뭐 그렇다고 허리가 아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이런 승차감 부분도 생각보다는 괜찮네 하는 정도? 물론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 그 포터 있죠? 그걸 주력으로 몰다 보니까 이게 비교적 이게 좀 괜찮다고 느끼는 걸지도 몰라요.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내 방음에 대해서는 시속 4, 50km 정도까지는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더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속 60km를 넘어가거나 엔진이 한 2500rpm 정도 들어오면 이제 엔진 소리가 크게 나는 편이고요. 이런 정차 중에는 엔진 소리가 조금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용한 편입니다. 엔진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물론 아무래도 방음제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앞쪽의 간격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더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닌데 핸들에서 약간 떨림이 좀 있는 편이고요. 정차 시에 운행하는 중간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건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신차다 보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계속 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진동이나 이런 소음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레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넓은 실내 공간 덕분인데요. 그래서 레일은 운전할 때도 이 창문이 굉장히 넓고 이런 사이드 뭐랄까요, 쪽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대단해요. 다른 세단을 타다가 레일을 타면은 뭐랄까요, 약간 버스 앞좌석이 타는 느낌? 그 정도로 드는데요. 게다가 경차의 작은 몸체라는 점까지 더해지니까 초보 운전자분들이 레일을 몰기엔 굉장히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숄더 체크 같은 걸 할 때도 고개를 살짝만 돌려도 뒤에가 다 보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좀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편의적인 면으로서는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긴 해요. 특히 모닝 같은 경우 크루즈 컨트롤이나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도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이나 통풍 시트는 아무런 사양도 없습니다. 레일 같은 경우 이제 나온 지 10년이 됐고 중간에 페이스리프트 한 번 한 거 외에는 별다른 변경점이 없이 그대로 쭉 왔죠. 그런데 이제 2023년식,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나오는 차가 부분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하기에는 여기에는 아마 통풍 시트라든지 아니면 캐스퍼처럼 운전석도 완전히 앞으로 90도로 접힌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뭐 거기에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그 부분 변경 소식을 듣고 요거를 그냥 좀 더 기다렸다 살까 했었다가, 근데 그런 기능들이 더 많이 들어가면은 가격도 좀 더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예상하는 거는 거의 캐스퍼만큼 비싸질 거다, 아무래도 그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뭐 조금 아쉽긴 해도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사서 오래 타고 다니자, 이런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 사게 됐습니다. 그치만 통풍 시트 없는 건 좀 아쉽긴 하네요.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그럼 지금까지 제 인생 첫 차 2022년식 더 뉴 레이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앞으로 이걸 운전을 하면서 뭐 다른 소감이 생기거나 하는 것도 영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그냥 가볍게 기다려주세요. 언제 업데이트 할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